김립과 최불암입니다. 대우자동차 매각 문제. 1년이 넘도록 쉽게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결국 채권단은 대우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팔 물건의 가치를 스스로 올리겠다는 의도였겠죠. 팔 물건의 가치를 올리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값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브레이도 현실적으로 팔 곳은 GM 한 군데밖에 없었고 GM은 팔짱을 낀 채 대우자동차가 제대로 포장되는가를 살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은 흘렀습니다. 2000년 12월 13일 GM의 릭 웨고너 사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대우자동차에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우자동차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 문제들이 언제 해결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채권단은 그 점을 명심해야 해요. 한마디로 대우자동차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떨어질 테니 그러기 전에 대우자동차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대우자동차 인수 문제를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고민거리였다. 요즘 이 대우자동차 문제가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 어떻게 일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내년 1월까지 생산직 인력 수천 명을 감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최종 자구 계획안을 노조에다 통보했습니다. 노조에서 선선히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일방적인 통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자동차 최고 경영자이자 법정관리인으로 추대된 이종대 회장이 정리해고 문제를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우자동차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겠지요. 이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것이 나을 테니까. 예. 전 그럼 이만. 진 장관. 예. 내가 얼마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예.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평화라는 것이 뭔가 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 장관은 대체 이 평화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것은 그동안 대립과 갈등을 이어온 남북한 문제에 평화의 다리를 놓으신 그런 것이... 거창한 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평화란 이런 것이에요. 아침이면 식구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각자 일터로 학교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집에 모여서 밥을 같이 먹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직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해먹고 살 건지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평화인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정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대통령이 할 일인데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또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 대우자동차 노동자들한테는 바로 그런 평화를 뺏어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대통령님, 지금은 비록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 우리 경제가 안정이 되고 반석 위에 오르면 그 사람들도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평화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날 이 노동자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외형 부풀리기, 분식회계, 이 무차별적인 차입 경영, 이런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해온 기업인들, 이 책임지고 반성을 해야만 합니다. 김우중 회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특정인을 거명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해온 시스템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김우중 회장에 대한 여론은 빠르게 나빠졌고 국민들의 분노는 컸다. 특히 대우자동차 노조와 대우차 구조조정 및 해외 매각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및 외국한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우중 회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하기로 한다. 한편 그즈음 김우중 회장, 그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다시 유럽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관련 기록이다. 김우중 회장은 2000년 말 잠시 부인과 함께하고 이어 아프리카 수단으로 거처를 옮겼다. 수단의 집권자였던 오마르 하산 아메드 알 바시르가 그를 배려해줬는데 그 역시 평소 친분을 쌓아놨던 외국의 고위 인사 중 한 사람이었다. 이 사이 한국에서 김우중은 이미 범죄자 신세로 돌변해 있었다. 검찰이 지난달에 회장님에 대한 출입국 사실조회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나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하게 될 거란 말이구만. 대우 사건 첫 공판이 3월 2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공판 직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회장님? 그래서 다시 유럽으로 옮기라는 건가? 검찰이 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인터폴의 수배자 명단에 오를 것 같으니까 한국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곳이 안전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이 김우중이 이제는 영락없는 범죄자 신분이 되고 말았구만. 회장님. 이봐, 예. 한때 대우에서 일했던 근로자들, 일자리에서 쫓겨나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실패한 경영인 김우중에 대한 비판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던데 그 사람들이 알아둬야 할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나는 지금 충분히 벌을 받고 있다는 거야. 일을 하지 못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 나 같은 사람한테 일을 빼앗아갔어.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야. 예. 그리고 대우 자동차를 해외 매각하려는 놈들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그건 또 뭡니까? 외국 거대 자본들, 미국을 움직이는 외국 거대 기업들, 그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려들고 있다는 거. 나중에 대우 자동차를 그렇게 매각한 데 대한 역사의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거. 대우자동차의 매각 과정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꼭 대우자동차를 그렇게 해외에 매각했어야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지금도 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니까요. 대우자동차 매각을 위한 GM과의 협상은 오랫동안 진척이 없었다. 관련 기록이다.
정부와 채권단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요구에 노조는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긴다고 반발했다. 결국 1차 부도에 이은 최종 부도, 법정 관리 등의 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노사 양측은 법정 관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싸웠고 결국 2001년 초 1750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정리해고가 단행되었다. 이어 공권력과의 충돌과 화염병의 등장은 우리 정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GM은 협상 과정에서 부평 공장의 조건부 인수 조항에 노조 파업 일수가 전 세계 GM 사업장 규모의 평균 이하여야 한다는 굴욕적인 조항을 내걸고 끝내 이를 관철시켰다. GM은 너무 냉랭했고 너무도 천하태평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흐른 2001년 4월 말의 어느 날. 예. 진 장관님, 저 산업은행의 엄나경입니다. 예, 엄송재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대우자동차 말씀이십니까? 예. 대우자동차가 6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낸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고 있던 참입니다. 참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사업장을 떠나야 했던 노동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모두들 죽을 각오로 일한 덕분입니다. 2001년 4월 대우자동차가 영업이익을 냈다.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6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이었다. 이 소식은 GM 측에도 즉각 전해졌다. 예. 대우자동차 매각 사무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GM의 앨런 페리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대우자동차가 영업이익을 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입니까? 정말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GM으로 상세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한국 측, 구조조정하느라 정말 많이 어려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영업이익을 냈다고 해요? 예,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 예상보다 빨랐네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얘기겠죠. 이제부터 대우자동차 매입을 위한 협상을 재개해도 된다는 얘기구만. 대우자동차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GM은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온다. 우리 쪽 관계자들은 가벼운 흥분감마저 느꼈다. 길고 지루하게 이어온 협상의 끝이 보이는 순간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오는 5월 29일 메리어트 호텔로 미팅 장소가 잡혔습니다. 저 사람들이 공식적인 인수 제안서를 우리 쪽에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설명할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인수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난 조금 서글픕니다. 대우자동차가 영업이익을 내고 피 흘리는 구조조정까지 겨우겨우 완성해 놓으니까 이제야 다시 만나자는 것 아닙니까? 그간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구조조정하느라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 얼마입니까? 자, 그래도 이제라도 최종 인수 제안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지금 우리한텐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 없습니다. 빨리 위에 보고하고 우리도 준비할 게 있으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2001년 5월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을 위해 채권단을 비롯한 실무진과 GM 쪽 관계자들이 다시 마주 앉았다. 이 만남은 그간 이어온 비공식적인 만남을 제외하고는 2000년 9월 이후 처음이었다. 그런 만큼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 타결이라는 기대감에 적잖은 흥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우자동차 인수를 위해 GM이 제시한 조건을 접하면서 대우자동차 매각 실무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만다. 대우자동차 인수를 위해 GM이 내민 조건, 한마디로 최악이었던 것이다.